안녕하세요. 준비되지 않은 아빠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살기 위해 떠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에서 꾸벅꾸벅 잠드는 듀 선생님의 모습은 언제 봐도 귀엽네요. 지금 현재 밖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 서부 전체가 산불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그래도 살만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산불이 점점 심해지면서 집 안쪽까지 불냄새가 들어와서 계속 있다가는 머리가 아프겠다는 생각으로 탈출을 했습니다. 저희는 아스토리아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아스토리아는 미국 오레곤주랑 워싱턴주 사이에 바닷가 쪽에 있는 도시인데요. 제가 위성 사진으로 살펴보니 이쪽에 연기가 살짝 비어 보여서 방향을 잡았습니다. 지금 아스토리아로 가는 다리를 지나고 있는데요. 양쪽으로 안개가 낀 듯 보이지만 연기가 가득한 바다입니다. 운전할 때도 그랬지만 다시 봐도 으스스한 광경이네요. 이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꽝입니다. 여기도 뭐 별거 없네요. 그래도 탄내는 확실히 덜하고 저희 동네보다도 시야가 좋습니다. 9월 12일과 13일을 기준으로 미국 서부에서 태양을 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변에 있는 캐네리 피어 호텔로 왔습니다. 여기서 지낼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동네에 있는 전망 좋은 호텔이니 한번 둘러봅니다. 얼마 전에 이 호텔에서 휴가를 보낼까 했었는데 생각해보면 집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호텔에서 하루에 400불씩 내면서 지내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서 생각을 접었습니다. 마음만 같아서는 사장님이랑 캠핑을 하고 싶은데 두 선생님이 있다 보니 이제는 호텔이나 샤워 시설과 조리 시설이 있는 에어비앤비가 아니면 갈 수가 없습니다. 이 호텔 같은 경우도 사실 산불만 아니면 정말 멋있는 곳이라고 사진 보고 생각했는데 이 상황에 바라보면 누가 봐도 귀신이 나오는 곳이 확실합니다. 앞에 보이는 다리가 아스토리아의 상징인 아스토리아 맥러 다리입니다. 1966년에 지어진 6.5km짜리 다리라고 합니다. 한강 다리가 1.5km 정도고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가 2.7km라고 하니 정말 긴 것 같습니다만 지나가 본 적은 없습니다. 다음 주에도 날씨가 안 좋으면 도전할 것 같네요. 아스토리아라는 도시는 미 서부에 외지인들이 최초로 들어온 곳이라고 합니다. 살펴보면 미 서부의 잣줄인 콜롬비아 강이 펼쳐진 곳이다 보니 어떻게 보면 남의 나라 침공하기 딱 좋은 곳 같이 보입니다. 바닷가에 나무 말뚝들이 빼곡히 박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위로 왼쪽에 호텔이나 오른쪽에 건물처럼 구조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철거하고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나마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있으니 주 선생님도 신발 신고 돌아다닐 준비를 합니다. 언젠가부터 유모차를 밀고 다니는 걸 좋아하는 듀 선생님입니다. 걸음마 보조장치가 되어버렸네요. 다리 밑에 아주 작은 해변도 있습니다. 물이 냄새가 심하거나 더러워 보이지는 않아서 보기보다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개처럼 보이는 연기에 가득한 다리와 바닥의 나무 말뚝을 보니 을씨년스럽다라는 말이 사전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제가 어휘력이 좋지 않아서 평생 써본 적이 없는 단어인데도 풍경을 보자마자 딱 생각이 나네요. 듀 선생님은 갑자기 카메라 삼각대에 꼽혔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이들의 경우에 무언가에 딱 꽂히면 떼어놓기가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다리 아래쪽에는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메리타임 메모리얼이라는 곳인데요. 앞에 비석들에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니 바닷가에서 죽은 사람들을 기리기 위한 곳입니다. 군인부터 낚시하다 죽은 사람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들과 직업이 보입니다. 엄마 아빠는 사진을 찍고 듀 선생님은 멍하고 있습니다. 도착할 때까지 차에서 잘 자서 졸릴 시간은 아닌데 아직 컨디션이 안 깨어나신 것 같기도 하네요. 오랜만에 밖에 나온 만큼 이 동네에서 열심히 뛰어놀고 집에서 푹 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번 길을 따라 아장아장 걸어봅니다. 그 앞에는 계속 을씨년스러운 풍경이 따라옵니다.
엄마 아빠한테는 막 대하면서 큰 개를 보니까 쫄아버린 듀 선생님입니다. 이 위치에서 보니까 왠지 그림이 멋있어서 사진도 몇 장 찍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리에 해무가 낀 듯한 이런 모습은 보통 아주 이른 시간에만 볼 수 있는데 산불이 나서 부지런하지 않은 저희들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돌아가자라고 하는 와중에 영상에는 잘 보이지 않겠지만 개와 함께 사이클을 타다가 쉬고 있는 서양인을 보았습니다. 왠지 분위기랑 자전거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 앞을 지나가 봅니다. 원래는 집으로 돌아가서 밥을 먹으려고 하다가 오랜만에 나온 김에 외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4시부터 오픈이라 잠시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줄도 길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래도 이 동네에서 평점도 제일 높고 맛있는 식당이었습니다. 지 선생님은 여전히 어리둥절하고 계시고요. 일반적인 다른 식당보다는 와인의 종류가 많아서 왠지 마시고 싶어지는 식당이었고 풍경도 좋았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뭔가 땡깡을 부려야 하나 눈치를 보고 있는 듀 선생님입니다. 아빠 닮아서 얼음이랑 찬물을 많이 좋아합니다. 브릿지 워터 비스트로라는 이 식당은 메뉴판에 없는 40불짜리 코스 메뉴도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을 해주는데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저희는 다른 거 먹었습니다. 오징어 튀김 정식, 펜네 파스타, 치킨 스프와 샐러드를 먹었는데요. 모든 음식은 맛있었습니다. 특히 듀 선생님이 파스타랑 감자튀김을 좋아하기 때문에 선택한 메뉴였습니다. 펜네 같은 경우는 먹이기도 쉽고요. 육아 선배님들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음식점에서 아이들에게 음식 먹일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따로 접시를 달라고 해서 듀 선생님 앞에 놓아주자니 감당이 안 되고 그렇다고 집에서처럼 식탁 다 더러워지게 깔아줄 수도 없고 해서 저희는 조금 무게감이 있는 치킨 스프의 밑접시에 손이 닿을락말락한 거리에 놔주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가까우면 아이가 접시를 당기려고 하니까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는데 저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더 나은 방법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세요. 떠나기 전에 테라스에서 풍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웬일로 바닷가에 있는 비둘기를 신기해하면서요. 날씨가 좋은 날에는 정말 풍경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풍경도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못 본다는 생각으로 위안을 삼습니다. 그렇게 회색 태양 아래서 저희의 이번 주 나들이는 끝입니다. 한번 나갔다 온 다음에는 집에만 있었어요. 2년 전에 서울이 미세먼지로 한참 공기가 안 좋을 때 오염지수가 250이었는데 지금 저희가 있는 곳 평균이 450 정도 되더라고요. 밖에 나가는 것이 도전이 되어버린 지금입니다. 주 선생님을 조금 더 걷게 하려고 했는데 저렇게 다른 사람 차에 달려가는 모습만 보면 심장이 철렁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밝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